단원이 서로 다른 단원이에요. 다면체와 회전체는 전혀 종류가 다른 종류야. 다면체 나와있죠? 다각형이 뭐예요? 아니 다각형이 뭐냐고. 그럼 니네 알고 있는 변과 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평면도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걸 말해요. 그런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이는, 다각형으로만 딱만 안 됩니다.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이는 입체도형을 우리가 보통 다면체라 부르고, 그 다면체의 종류는 몇 면체부터, 다각형은 몇 각형부터 시작해요? 삼각형부터. 이각형 없잖아. 다면체도 마찬가지야. 면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일면체 없어요. 입체도형이 안 만들어져요. 이면체 없습니다. 3면체 가지고도 면 3개 가지고 도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몇 면체부터 시작이냐면 4면체부터 시작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다면체를 만들려면 4면체부터 시작한다 라는 기억하시고, 다면체 면, 지금 이게 면이죠. 이런 것들이 면이잖아요. 다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다각형 하나, 그 다각형 하나를 우리가 보통 면이라 부르고, 그 면의 위치에 따라서 옆면이 될 수도 있고 밑면이 될 수도 있는데, 가끔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여기도 밑면이라 부르고 여기도 밑면이라 불러요. 얘 밑에 있는 거는 당연히 밑에 있으니까 밑면이 맞는데 위에 있는 거는 윗면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도형을 이렇게 놔서 망정이지, 이걸 위아래 뒤집으면 네가 아까 말했던 윗면이 다시 밑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위아래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그냥 둘 다 밑면이라고 말합니다. 아셨죠? 근데 물론 선생님 이제 문제 풀다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위에 보이는 윗면, 아래 보이는 아랫면 혹은 밑면 이렇게 말하긴 할 텐데, 정확한 명칭은 어쨌든 둘 다 밑면이라는 겁니다. 모서리는 이 다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한 변의 길이, 그래서 다면체를 구성하는 이 다각형 한 변의 길이를 보통 우리는 모서리라고 부르고, 꼭지점은 그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위치에 있는 점, 그 점이 당연히 꼭지점이겠죠. 여러분 다 아는 용어입니다. 다면체 종류는 4면체부터 5면체, 6면체, 3면체는 없고요. 그렇게 면의 개수에 따라서 면이 4개면 4면체, 5개면 5면체, 이렇게 면의 개수에 따라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고, 얘는 면이 6개니까 6면체입니다. 6면체니까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꼭지점 8개. 모서리는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4개, 총 12개가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도형은 다면체가 아닙니다. 다면체는 면이 모두 다 다각형이 돼야 되는데 얘는 다각형이 아니잖아. 원을 가지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이건 다면체가 아니고 좀 이따 배우실 회전체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기초적이고 하나도 어렵지 않은 기본 문제니까 이건 여러분이 천천히 시간 날 때 해도록 하시고, 자, 이 도형을 이제 처음 배우셨죠? 각불대라는 거를 이제 처음 배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공부를 한 거다. 하지만 설명을 일단 처음 하는 거 좀 하겠지만 원래 이전에 한번 했다는 거. 자, 각불대는 원래는 이렇게 각불이었던 거예요. 각불인데 밑면에 평행이 되도록 자릅니다. 그리고 위에 각불 부분을 버리고 남아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을 각불대라고 부르고, 예전에 한번 수업할 때 선생님 그 얘기를 했었죠. 각불에 대가리를 친 것, 그게 각불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뭐 저거긴 합니다. 밑면, 위아래 2개. 하지만 얘네들은 평행하지만 합동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밑면 2개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합동은 아닙니다. 모양만 같은 겁니다. 위에 보이는 이 밑면과 아래 보이는 이 밑면은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합동이 아니라는 것. 옆면은 사다리꼴로 구성되어 있죠. 옆면은 사다리꼴.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수직의 길이, 이 두 밑면 사이를 이루는 이 수직의 길이가 보통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각불대 여기 각불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밑면의 모양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사다리꼴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도형이 각불대는 그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불대, 사각형이면 사각불대, 오각형이면 오각불대, 밑면의 모양에 따라 그 뿔대 이름을 정의해준다. 뭐에 따라? 밑면의 모양에 따라 뿔대 이름을 정의한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동이죠. 각기둥과 각불. 각기둥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며 얘네는 합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위아래가 밑면이 합동이고요. 옆면이 직사각형입니다. 그 밑면의 모양에 따라 똑같이 삼각형으로 있으면 삼각기둥, 사각기둥. 각불은 각불대랑 각기둥은 특징이 같은 게 있는데 일단 밑면이 두 개라는 것, 그 옆면의 모양이 다르지만 어쨌든 옆면이 사각형이라는 것. 근데 각불은 밑면이 한 개입니다. 밑면이 한 개. 위가 없어요. 밑면이 한 개. 그리고 옆면이 모두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 이렇게 뿔의 이름을 정해야 한다. 여기 나와있죠? 초등학교 때 배웠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기도 네,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정답면체를 합니다. 다각형을 배우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정다각형을 배웠었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화각형 이런 것처럼 다면체를 배우고 나면 정다면체를 배웁니다. 근데 정다각형 종류는 무수히 많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백각형, 정만각형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정다면체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종류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4, 6, 8, 12, 20 총 4개의 정다면체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정다면체가 되려면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정이니까요. 일단 정다면체가 되려면 각면이 모두 합동인 도형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정사각형으로 되거나 아니면 다 정삼각형 아니면 다 정오각형 이런 식으로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합동인 정다각형만 나온다고 해서 절대 이게 정다면체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하나 조건이 뭐냐면 각 꼭지점에 모이는 이런 꼭지점 있죠? 그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 밑에 하나 이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3개죠. 근데 여기 있는 꼭지점에도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그렇습니다. 얘도 이쪽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하나, 둘 이쪽에 옆에 셋 얘도 3개 얘는 4개 괜찮습니까? 얘는 다시 3개 얘는 5개 어쨌든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모든 점마다 동일한 면의 개수가 모여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우리는 얘를 정다면체라 부른다 라는 거고 종류는 5개가 있으며 겨냥도 그때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다면체는 그냥 저런 게 있다고 기억을 해야 되지 사실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으로 그릴 수 있는 종류들은 이렇게 한 3종류 정도가 좀 일반적이라는 거죠. 전개도 모양 당연히 면이 4개, 6개, 8개, 12개, 20개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면의 모양도 적당히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를 이제 공식을 외우듯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정사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육면체의 면의 모양은 보심과 같이 정사각형, 정팔면체 정삼각형, 정십이면체 정오각형, 정이십면체 삼각형.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3개, 얘 3개, 4개, 3개, 5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세면 됩니다. 그 꼭지점에 몇 개씩 모이는지 세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을 안 그려준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냥 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333, 45 법칙입니다. 333, 45 법칙. 3이 3개, 4 하나, 5 하나로 숫자의 구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다만 잘 기억해. 면의 모양은 3 하나 건너뛰고 3 하나 건너뛰고 3 물론 면의 모양이니까 정삼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빈자리에 순서대로 정사각형, 정오각형 333, 45 법칙이에요. 알겠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막 졸려 죽으려고 하는데. 써! 33345 법칙 따라 쓰세요. 책에다가 써. 33345 333 3이 3개 4 하나 5 하나 빈칸 채울 때 총 5칸이잖아? 정다면체가 5개니까 그 5칸 중에 3칸을 3으로 채우고 나머지 2칸은 각각 4, 5로 채우는데 면의 모양을 쓸 때는 3 건너뛰고 다시 3 다시 건너뛰고 3 나머지 자리에 숫자별로 4, 5를 쓰시고 거기다 이제 정자만 갖다 붙이면 돼.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그 다음은 한 꼭지점에 모이는 아까 정이었죠? 아까 정의가 그거였잖아. 각 면의 모양은 합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 정의 두 개를 말할 때 33345 법칙이야. 근데 얘는 이제 숫자로 틀려, 규칙이. 3 쓰고 바로 이어서 3 쓴 다음에 한 칸 건너뛰고 3 쓰고 나머지 빈자리에 4, 5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각 다면체가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릴 겁니까, 설마? 말해서 시험장에서 그림 안 그려줘. 다음 정 12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때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럼 맞는지 아닌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맞다. 이게 돼야 되는데 맞나? 틀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 12면체, 정육면체 같은 거는 잘 모르겠으면 그림 그리면 돼. 왜 당황을 해? 그림 그려놓고 꼭점의 개수를 세면 된다고. 모이는 면의 개수를 세면 되고. 근데 이걸 그릴 수가 없잖아. 그릴 수 없으니까 이번 시험 보는 동안은 꼭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이런 규칙이에요. 면의 개수는 처음에 정사면체는 그대로 이 숫자 4를 갖다 쓰시고 그 다음은 X자입니다. 정 8면체 8을 이쪽에다가 이거 죄송해요. 네. 면의 개수는 잘못 얘기했죠. 면의 개수는 굳이 어렵게 외울 필요 없죠. 정4면체니까 면이 4개지. 정6면체 면이 6개고 정8면체 8개, 정10면체 12개, 정20면체 20개. 이건 굳이 안 외워도 돼. 이거 뭐 외워 이거를. 이거 그냥 빼시고 그냥 혹시 나중에 정8면체 면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걸 고민해야 되니? 당연히 8개라는 거 알고 있잖아. 이거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거를 외울 때 4를 이렇게 똑같이 내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은 정6면체 꼭점 개수는 여기는 8을 갖다 쓰시고 정8면체 꼭점 개수는 여기는 6을 갖다 쓰시고 정12면체 꼭점 개수는 여기는 20을 갖다 쓰시고 정20면체 꼭점 개수는 여기는 12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네, 이거 5개 밖에 없어요. 이거 왜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더 있질 않아요. 정백면체 없다니까. 정다면체는 딱 종류가 이 5가지야. 더 이상 생길 수가 없어요. 아셨죠? 아까 말한 이 정의대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5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말고는 정다면체는 없어요. 뭐 정7면체 이런 거 없다고. 정칠각형은 있지. 근데 정7면체는 없어요. 딱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를 구할 때는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수업할 때 난 말씀드렸을걸요?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오일러, 보일러 말고 오일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런 다면체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특징. 그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 성질인데 주어져 있는 다면체에서 꼭지점의 개수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이 답이 항상 2가 됩니다.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꼭점 개수에서 모서리 개수를 빼고 잠깐만요. 순서를 바꿔서 써요. 모서리에서 꼭점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게 되면 항상 답이 2가 됩니다. 아니 죄송해요. 왜 이러지? 네. 맞아요. 저걸 빼는 게 맞으니까 꼭점 개수에서 모서리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답이 2가 나온다. 그 성질을 가지고 여기 내가 숫자를 몰랐다고 치자. 근데 아까 위에서 2개를 배웠잖아. 정사면체는 꼭점 개수가 4개예요. 면의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냥 X개로 합시다. 아니, 모서리 개수 몇 개인지 몰라요? X개로 합시다. 아직 몰랐다고 치고 얘를.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정삼면체니까 4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8이잖아? 8에서 얼마를 빼면 2가 됩니까? 했더니 x는 6. 따라서 정삼면체 모서리 개수는 6개이다가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해봅시다. 정육면체 꼭점 개수는 저기 써있었죠? 8개. 마이너스 모서리 개수 몰라서 x개. 면의 개수는 정육면체니까 6개. 이렇게 되죠? 그럼 14에서 얼마를 빼야 2가 됩니까? 따라서 x는 12입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 모서리 개수는 12개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 오일러의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 위에서 외웠던 공식에다가 저 숫자만 집어넣으시면 나머지 모서리 개수를 구할 수 있고, 혹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건 딴 것들은 좀 규칙이 있는데 얘는 좀 규칙은 없거든요. 처음에 일단 정삼면체 모서리 개수는 외우세요. 그 여기에 몇 배냐면 2배입니다.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 숫자는 이거 싹 다 더하시면 돼요. 6, 12, 11을 다 더하면 30이 나와요. 그 30을 다시 한번 그대로 복사하시면 정20면체 모서리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보면 이런 거죠. 정육면체와 정팔면체 모서리 개수는 똑같아요. 정12면체와 정20면체 모서리 개수 똑같아. 여기 12로 갔고 얘는 30으로 갔고 맨 앞에 정4면체만 모서리 개수가 6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직접 외우시면 저렇게 외우시면 되고, 아니면 이 오일러 공식을 잘 이용해서 하나는 면의 개수, 꼭점 개수, 모서리 개수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구할 수 있는데, 사실 면의 개수를 우리가 모를 수 없잖아. 정3면체 면의 개수를 왜 몰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아까 말한 이왕 외우시는 건 꼭점 좀 편하다고 그랬죠? 4는 그냥 내려 쓰고, 정6면체 꼭점은 8 갖다 쓰고, 정8면체 꼭점은 6 갖다 쓰고, 정12면체 꼭점은 20 갖다 쓰고, 정20면체 꼭점은 12 갖다 쓰고, 그리고 꼭점을 외우시면 얘랑 얘를 알게 되면 모서리 개수는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그냥 저절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게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나름 복잡한 숫자 배열인데, 이게 3, 3, 4, 5 법칙도 뭐 선생님이 편하게 위아래 2개가 5칸 중에 숫자가 3개 3이더라고 나머지 한 칸에 4, 5가 들어간다는 거 규칙상 제가 이렇게 외우면 되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숫자 배열이 좀 복잡한데 이거 좀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외우셔야 됩니다. 말했잖아. 그림을 그릴 수는 없거든.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이번 시험 끝날 때까지만 외우세요. 그럼 시험 끝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음 학년 때부터는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나옵니다. 이번 학년 때만 살짝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그 정도 노력은 내신 공부를 위해서 잠깐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자, 이제 이거 문제 잠깐 봅시다. 이것. 자, 보세요.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정다면체 각면은 합동인 정다각형이다. 맞나요? 정다면체 각 꼭점이 모이는 면의 개수는 다르다. 같아야 됩니다. 그랬죠? 정다면 종류는 5가지다. 맞다. 각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정다면체로 말한다. 아니다. 왜 아니다? 각면이 합동인 정다각형과 동시에 뭐로? 이거 2번.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 말 2개가 동시에 있어야지 저 하나만 가지고는 정다면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둘 다가 설명이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둘 중에 하나는 절대 안 됩니다. 시험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얼핏 읽으면 각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정다면체가. 그러니까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정다면체를 말할 수 없다고. 정다면체는 당연히 각면이 합동이긴 한데 합동 말고도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다라는 2가지 조건이 동시에 다 나와야 이게 맞는 말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2가지 아까 얘기하는데 5-2번은 아까 그 조건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요. 이제 여기 있는 이 연습 문제를 지금부터 옮기셔서 저쪽에서 여기서 해 그냥. 여기서 오늘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